12월 국회 내 공수처법의 철야 그리고 연내 공수처 출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공수처법 일방 처리하고 나면 이 정권은 바로 폭망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여의도 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정기국회 모레 끝납니다. 국민의힘 지금 비상 대기령 내려졌다고 들었고요. 법사위 앞에서 오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피켓팅 시위 중이시라는데 이유가 법사위가 어디죠?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들이 좀 면밀히 지켜보면서 네. 이게 당초 여야가 이제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네.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리고 국회의장 중재로 이제 합의한 것은 공수처장 후보는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 아주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전제로 이제 공수처법을 강제로 이렇게 개정하지 않겠다, 그걸 중단하겠다는 뜻인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리고 그런 발표를 한 직후 5분 만에 다시 강행 의지를 밝히는 바람에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하게 지금 여야가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걸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걸 가급적 저지할 수 있는 다른 물리적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의사와 표시 그리고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결론이 나와야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공수처장을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 법 개정의 논쟁의 핵심은 여러 가지 법 패스트 트랙부터 지난 20대부터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수처를 만들자라고 이야기가 돼서 네. 그것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추천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이제 2배수로 올리면 마지막에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공수처가 출범해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당한테 비토권이 있습니다. 그 규칙 안에는. 근데 문제는 이게 모든 게 작동이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런 정도까지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제안한 걸로 제가 뒤에 들었는데 여야가 추천한 인사를 빼고 중립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뽑자. 네. 근데 그것도 안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이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추천 자체를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의 과정이라는 말씀은 아마도 아직도 추천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소위 정치적 협상으로 나와 있는 추천위원 중에 마지막까지 추천의 협상, 즉 공수처장 후보를 올리는 것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과정에 어쨌든 이제 또 한 축으로는 야당에서 지금 이제 반발하고 있는 내용은 왜 그렇게 합의되지 않았는데 추진해서 밀어붙이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팅 농성을 벌였는데 그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준비했습니다. 보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 시위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주의 유리하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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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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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 원리는 합의 처리가 원칙입니다. 또 개원 당시에도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후황무치, 이런 조폭 같은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 타협의 정치를 주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김태년 대표님과 조영 대표님 또 우리 김영진, 김성원 두 수석들께서 인간적 신의를 하여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과 타협의 결론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오늘 밤까지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니까 만약 결론이 안 나오면 이후 상황은 장담을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데드라인은 사실 정치 협상에서 마지막까지도 있는 거죠. 저는 뭐 어떻게 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도 그걸 희망하신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게 여러 차례 지금 추천위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생긴 피로감들이 양당에 다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아마 야당 의원님들도 그냥 용인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사람들 하자라는 흐름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당에서도 그렇습니다. 꼭 다시 법을 바꾸는 모양새가 좋지는 않거든요. 가급적이면 지금 현행의 규칙에서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내일 모레가 본회의 시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보면 내일 오전에 법사위 소위를 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 저녁 내일 아침까지가 마지막 협상 시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상적으로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내일 오전까지 안 되면은 전체 회의 하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근데 보고 우리는 있습니까? 참 이 계산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여당이 공수처장을 합의로 뽑겠다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뽑아 나가고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을 자신들 편으로 다 채워서 앞으로 수년 동안 이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 경찰을 견제하고 판사들까지 무슨 작은 비위 사실 가지고서 판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지금 보이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 인터뷰에 나왔습니다만 여당에 꽤 신망받는 중진 의원들도 우리 당이 냈던 후보들 중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당은 네. 상당히 공수처 공직 수사, 공직 비리는 수사해야죠. 해야 돼.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공수처가 여러 위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만 그나마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하자고 한 것은 독립적인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하겠다. 그 장치가 그 보정수표가 여당이 약속한 겁니다. 야당이 용인하는 사람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네. 그걸 이제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그걸 안 된다는 핑계로 걷어차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공수처장을 하겠다고 말을 갑자기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의당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이상민 의원처럼 법사위를 지냈던 중진 의원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법을 바꾸어서 또 시간을 늦추는 것보다도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또 공수처 추천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그나마 공수처장 후보로 양당이 용인하고 중립적인 적이 보더라도 공수처장이 사실 검찰총장급입니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어느 정도 신만과 그 공직 비리를 수사할 만한 그 청렴성이라든가 또 이걸 아무렇게나 일벌백계의 제대로 된 공직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것도 좀 갖추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무나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선정하는 과정이고 아마도 그것은 조금 더 이 후보 추천의 폭을 넓힌다거나 하면은 충분히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호영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나가고 추천위원들끼리 좁힐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법을 무리하게 바꾸어서 다시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공수처를 늦출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오늘 그 브리핑 때도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네. 용인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뽑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인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게 네,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지 않은 사람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 말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들 말고 그 나머지 군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사가 있다. 바라는 저희들이 사실 추천한 위원들 예컨대 오늘 아침에 민주당 중진도 말씀하셨던 김경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중수부장 출신이지만 김경수 도지사의 변호를 했던 분입니다. 네. 그 민주당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어떤 파지임보다도 중립적으로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중립적으로 이 공수처를 좀 이끌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그런 분까지 사실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도 아쉬워하죠. 일부에서는. 그런데 그게 사실 중립적인 곳에서 공수처장으로서 공수처장 최소한 중수부장 이상이고 검찰총장급입니다. 네. 그 정도의 어떤 도덕적 청렴성 아주 100% 청렴하지는 않더라도 트집 잡힐 정도의 그런 건 없어야 될 테고 또 수사라든가 기소를 이끌 만한 능력이 있어야겠죠. 이게 대충 아무나 떼놓고 밑에 공수처 검사한테 휘둘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지금 최영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정도 희망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꼭 예.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내용이 약간 이제 최영도 의원님 말씀 중에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건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은 분도 받을 수 있느냐 네. 이랬다고 했고 최영도 의원님께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말씀은 맞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고 이제 우리 김경수 그 전 처장님은 그 국민의힘이 추천한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근데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여당이 추천한 분도 야당이 추천한 분도 빼고 나머지 추천하신 분 중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물론 저도 김경수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여야가 이렇게 세게 붙었을 때는 불가피하게 여당도 야당의 추천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지점이고 야당도 여당의 추천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그 나머지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추천한 분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오늘 저녁까지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좀 답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지금 신청을 했는데요. 그 법사위 여야 간사 입장 듣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후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한의 기간이고요.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 바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서를 제출해서 공수처법은 오늘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안 하나 상정시키고 바로 거수시키고 바로 통과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여러 건에 의해서 연출되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슨 표식 들고 내리고 하는 이거하고 똑같았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잘 이렇게 많이 듣지 않던 표현인데 안건조정위원회에선 무슨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어떤 거를 지금 원하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국회법 개정안으로 그동안 국회가 이제 동물국회라 해서 너무 싸우니까 네. 이런 수기 기간을 그치기 위해서 예산안과 등과 함께 5년 전, 6년 전에 이제 시행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쟁점이 있을 때는 그 상임위원회 제적 의석의 3분의 1 3분의 1 이상 요구. 요구로 이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되면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쟁점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희련 이제 민주당 간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사실은 이게 3분의 2로 하면은 또 이걸 안건조정위원회 그 절차를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열린우리당 최강욱 위원이 최근에 사부임됨으로써 저쪽 편이 지금 3분의 2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4대 2인데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백혜련 의원 아니라는 것이 단순히 공수처위원장에서 야당 비토권을 빼는 정도를 넘어서서 야당 공수처의 검사의 임용 조건, 그러니까 그 조건을 낮춘다든가 또 검사나 수사관의 근무 기간을 늘린다든가 네. 그러니까 한번 채워놓으면 바꿀 수 없도록 네. 그리고 쉽게 자기 편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법에 있거든요. 이제 이런 쟁점들을 논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 안건조정위원회 요건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내일쯤이면은 3분의 1을 없겠다라는 이런 이제 의심을 지금 그런 의사를 넌지시 내비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공수처법에 지금 여야가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최종적으로 지켜보시고 또 이 공수처법을 통해서 단순히 공수처장 임명을 여당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장이 한번 임명되면 그 처장이 수사관과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네. 그걸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한 그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안건조정위원 아까 나온 그래프에서 보니까 최장 90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렇게 길게 가면 이번 회기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대목이 지난 고위공직자 수사처 만드는 게 이렇게 5년 동안 지금 신한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전 국민들도 많이 지치고 힘드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룰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장할 때 우리한테 맞춰주면은 룰이 합당한 것이고 그쪽의 주장대로 룰이 되면은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하면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3분의 1이 모을 수 있고 3분의 1이 해산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자체 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기준을 갖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시는 국민들이 이쪽이 맞을 수도 있고 이쪽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숫자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전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아직도 정치적 타협의 시간이 남은 것이니까요. 네. 저는 이게 나서 마지막에 가서 그냥 이렇게 저쪽이 숫자가 많으니까 밀고 나갔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두려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만 너무 하지 마시고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지금 지도부의 역할이다. 야당 지도부한테 제가 건의드린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당도 뭐 힘으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 왜 좋겠습니까?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우리도 끌고 와서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대해서 결정을 좀 내려달라.
심지어 뭐 지지자들 중에서는 왜 180석이나 가졌냐 이렇게 질타도 받고 있는 것도 솔직한 저희 아픈 지점이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다 봤을 때 납득할 만하게 이번에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처리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표를 많이 주고도 못한다라는 식의 무능한 걸로 우리 지지층에 욕먹는 것에도 저희도 참 민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최대한 그런 힘의 숫자보다는 타협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여야 지도부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공수처법도 그렇지만 사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법안들도 많거든요. 공정경제 3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뭐 이번 회기 안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다 못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왜 이러냐면 실제로 이제 이 공수처법이 발단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경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하나가 힘으로 가게 되면 다른 것들도 힘에 가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모로. 왜냐하면 이제 서로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막싸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글자 그대로 국회가 볼성사나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치력이라는 것은 최대한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뒤로 밀어놓고 협상을 앞세울 때 우리가 할 이야기가 서로 있는 것이지 만약에 판이 어느 한쪽으로도 탁 깨지고 나면 양쪽 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가 여가 야를 탓할 거고 야는 여를 탓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당이 그 당이고 저 당이 저 당이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이 연말 전국의 이 다가오는 이 두려운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부터라도 합의하고 나머지 법안 문제를 좀 과감하게 가자라는 식의 지혜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참 강훈식 의원이 왜 이 여당 원내 지도부 또 여당의 핵심이 안 됐는지 좀 아쉽습니다. 저런 협상력, 저런 지금 사실 답답한 게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여당 공수처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난번에 이제 여당 원내대표 이낙연 대표가 이 법을 반대했다고 해서 법이 통과된 법을 몇 개월 동안 공수로 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4년 동안 공수로 둔 특별 그 감찰관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같이 합시다.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이제 공수처를 추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같이 임명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마지막에 안 그래도 쉽지 않은 공수처의 타겟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예 독립성, 뭐 야당의 비토크는 제껴버리고 우리 사람으로 해서 우리 검사로 좀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검사, 우리 수사관으로 채워서 이걸 앞으로 우리 권력기구로 사용하자는 이 지금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다분한 그런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걱정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강훈식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초심으로 정말 검찰의 공직 비리를 공직 부패를 수사할 수 있는 처음에 그 목표대로만 한다면은 지금 예약 올 밤에도 합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전국 혼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개혁 입법 통과 그리고 공수처 출범에 대한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전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자, 대통령 발언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같은 맥락인데요. 네.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왕이면 초대 이제 공수처장이 나오는 과정이 원만하게 합의돼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걸 요구하실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도 좋아하는 모습을 갖고 그렇게 해서 야당이 시간도 좀 버시고요. 그리고 공정거래 3법이라든지 지금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야당도 좀 이럴 때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는 거다. 약간의 한 텀을 양보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가급적이면 합의로 통과됐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올 현실을 똑바로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방역 단계를 높이는 단계, 굉장히 위중한 단계입니다. 네. 3차 팬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 과연 여당이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당 법사위 막가파, 이 공수처 막가파가 지금 상황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뭔가 협상을 통해서 물꼬를 틀려고 하는데 아예 이왕에 야당을 이제 딱
이 뿌리치고 우리 마음대로 공수처장 임명해서 우리 공수처 검사, 우리 공수처 수사관으로 자채워서 이거 우리 권력기구로 하자라는 욕심을 지금 너무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 지금 상황 판단을 대통령께서 정확히 하셔야 되고 대통령의 초심, 이 공수처를 통해서 공직 비리를 막고 검찰의 독주를 막는다는 그 초심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정경제 3법이나 노동관련법 같은 것도 우리 걱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미 오늘 여야의 그 정책위 의장, 부의장이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하는 바람에 지금 이 논의도 중단된 상황이고, 지금 그 중대재해법이라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한국노총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있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재계 입장을 듣지만 우리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계가 걱정할 정도로 네. 지금 이 그 경제혁신, 경제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구속과 유죄 판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김종인 위원장의 말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국민의힘에 처음에 올 때서부터 미리 예고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걸 참작하느라고 제대로 허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기상으로 봐서 그걸 허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봐요.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 내가 거기를 크게 구애받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건 뭐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건 뭐 너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자,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도층 잡기를 위해서라도 어떤 지형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사과는 짚고 넘어간다는 게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는데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어떤 말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데 아마 탄핵 4년 차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입니다. 네. 특히 그 탄핵을 당했던 우리 당 역대 대통령,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한 우리 당의 전신, 그리고 우리 당의 그 전직 지도자들, 또 우리 당의 핵심 의원들 사실은 깊이 반성해야 되고, 이건 정치의 실패였거든요. 네.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고, 우리 지지해 주신 국민들을 실망시킨 대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함께 뽑았던 대통령을 구속시키면서 탄핵당하게 했던 이 정치의 무능을 보여준 대목이었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다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를 뽑아준 당원들, 우리 정부를 밀어주고 두 차례나 정권을 맡겨준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실망을 시키지 않겠다. 그런 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 같은데,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추측이나 이게 그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그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거든요. 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런 주체 적격이 있느냐는 뭐 그런 시비도 있는데, 문제는 이 탄핵 4년 차라는 것을 우리 정치의 실패, 그건 뭐 여당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야당의 실패이기도 하고 우리 정치 전체 실패거든요. 탄핵을 통해서 우리 그 정치가 더 나아졌습니까? 우리가 탄핵을 했을 때는 우리 정치를 더 낫게 하고 대통령제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더 악화되었다는 우리도 많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궁리를 해야겠죠. 지금 4년,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가결된 지 4년 되는 날이라 한다고 해서 9일 날 한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 날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위 열리고 또 그날 자체도 이제 공수처 관련 법안 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과를 하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뭐 사과는 맞죠. 이제 보통은 우리가 메시지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한 3가지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가 이제 시점인 거고요. 왜 그러면 지금 하냐. 또 하나는 어떤 위치에서 말하냐. 네. 이제 그렇게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시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메신저냐인데, 메신저로만 놓고 보면 지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에서 대표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걸 사과 여기 와서 하는 게 약간 메신저로서 메시지는 맞죠. 메시지는 그게 필요한 메시지고 사과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뭐 4년 오히려 좀 더 저 즉각적이고 또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 함께했던 분들께서 사과를 하는 게 맞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이런 내용은 맞습니다만 거기에 적절한 분인지 또 그러기에 있어서 본인을 돌아봐야 될 일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고요. 그것과 별도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가 있는 전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 당의 사과는 사과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의 적절성 여부와 또 우리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대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인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헌정사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4년 지나서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자세는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지난주에 그 개각 소폭 개각이 단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기서 이제 개각에서 제외되면서 추미애 장관한테 현재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논란을 끝내고 이후에 뭐 추후 개각에서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일단 미룬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다음 개각에서라도 반드시 경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인데 저는 이 기호지세란 말이 있습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 타버린 겁니다. 추미애 저희들 무법장관이라고 부릅니다. 무법장관의 폭주 기관차에 지금 뭐 끌려가다 보니까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호랑이 뒤에 올라타가지고 이걸 내릴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적절한 시기에 이럴 때일수록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우선 너무 피곤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법적으로 법치를 파괴해서 이걸 회복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그 점에서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결단하셔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총장 관련 이슈가 마무리된 다음에는 어떤 민심 수습 차원에서라도 개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토론과 논란과 가서 핵심은 검찰 개혁에 대한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 위에 선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본인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지요. 네. 그리고 이 어쨌든 우리 야당에서도 말씀 저렇게 무법장관이라고 하실 정도로 저런 거칠음을 당하면서 본인이 하겠다라는 것이 검찰 개혁이니까 그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판단의 그 시점에서 본인의 거취로는 자유로워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징계위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볼 건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좀 듣고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 달라 오늘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에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총장이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지금 대전지검에 조사하고 있는 이런 산업부의 월성 1호기 그 감사 때 자료를 은폐했던 폐기했던 사건에 배공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개입돼 있고 네. 이 배공규 장관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차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갑자기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려고 이러느냐의 그 시점상을 보자면은 월성 1호기 폐쇄에 관련해서 감사원 결정 방해했던 저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징계 절차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점이라든가 또 이 차관의 그 바로 당사자였던 가장 핵심 인물인 그 배공규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깊이 사유가 되죠. 그리고 이 적법 절차는 적법 절차대로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요. 네.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역시 대단합니다. 자기가 징계를 받는 사람을 고르고 싶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그런 사람은 아마 윤석열 총장뿐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보여드릴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에 공간들이 있고 또 검찰들이 그런 것들 잘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심판받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남겨두고라는 식의 또 명단을 보자라는 식의 관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검찰 자체가 또는 이후에 검찰총장이 저 정도면 어떤 검사도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그런 조직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후의 시간부터 내일까지 국회 법사위 안팎이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두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